명절이 다가오면 고향 친구들과 만나게 됩니다.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낸 친구들이라 어색할 건 없었지만 이번에는 왠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자영업 실패 후 큰 빚을 떠안고 있는 저와 달리 친구들은 하나같이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중 한 친구 일은 특히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중 친구 일은 최신 외제차를 몰고 나타났고 명품 옷과 시계를 자랑하며 자신만만한 태도로 자리했습니다. 그는 다른 친구들에게 한껏 웃으며 돈을 많이 벌었다고 떠벌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네 아직도 월급 받으며 살고 있냐? 나? 뭐. 한 달에 억대는 기본이지. 그의 말에 모두들 침을 삼키며 놀랐습니다. 저는 말없이 듣고만 있었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친구 일이 저를 보며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는 요즘 뭐 하냐? 아직도 그 자영업 하냐? 뭐 잘 안 됐다며? 그가 던진 말은 저를 향한 무시와도 같았습니다. 제 사정을 모르는 것도 아니면서 그는 마치 자신이 더 우월하다는 듯이 떠들었습니다. 그래 뭐. 너도 열심히 하면 잘 되겠지.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내가 가만히 있어도 돈이 굴러 들어오는데 넌 그렇게 힘들게 살고 왜 아직도 그 모양이냐? 주변 친구들은 말없이 그를 바라봤고 저 역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그 순간에는 그저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학창시절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이 친구 일과 그 무리들이 저를 괴롭혔던 일들이었죠. 바로 어릴 적부터 친구 일과 친구 이는 교내에서 유명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우쭐대며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는 일에 재미를 느꼈습니다. 그들의 주된 표적 중 하나가 바로 저였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저는 그들보다 공부에 몰두했고 외모나 운동 실력 면에서 그들과 크게 비교되진 않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무시하고 비웃으며 친구들에게까지 저를 조롱하게 만들었습니다. 야, 너 오늘 뭐 하냐? 그냥 집에서 책이나 읽을 거지. 너 같은 애는 친구도 없잖아. 이런 말들은 일상적으로 들렸고 때로는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저를 괴롭혔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제 책가방을 뒤엎거나 제가 가는 길목에서 일부러 길을 막으며 저를 웃음거리로 만들었습니다. 특히 친구 일은 더욱 악랄했습니다. 그는 저를 때리지는 않았지만 언제나 가장 비열한 방법으로 저를 괴롭혔습니다. 친구 이와 무리들이 저를 조롱할 때 그는 뒤에서 조종하며 한껏 즐겼습니다. 그들의 괴롭힘에 지칠 대로 지친 저는 매일 학교에 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학교 내에서 권력처럼 군림했기 때문입니다. 졸업 후 그들과 자연스럽게 멀어졌지만 그 시절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른이 된 지금 그들이 여전히 자신만만하게 돈 자랑을 하고 저를 무시하는 모습을 보니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런데 자리를 끝내고 돌아오면서도 친구 일의 비웃는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때 저를 괴롭히고 지금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번 돈을 자랑하며 우월감을 느끼는 그 모습은 과거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의 비웃음을 참을 수 없다는 생각에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몇 년 전 친구 일이 불법 도박과 투자 사기 같은 수법으로 돈을 벌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가 자랑하는 돈은 깨끗한 돈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저 소문일 뿐 확실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를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 너도 언제까지 저렇게 돈 자랑하며 살 수 있을지 보자. 저는 속으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자랑하는 돈이 어떻게 벌어진 것인지 그리고 그 끝이 어떻게 될지를 직접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우선 친구 일이 운영하는 사업체와 그가 투자한 곳들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번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확실히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 정보를 모았고 마침내 그가 불법적인 경로로 돈을 벌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들을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그의 사업은 불법 도박과 불법 투자 회사와 얽혀 있었고 그가 큰 돈을 벌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곳에서 나오는 검은 돈 덕분이었습니다. 이 정보를 얻은 저는 가만히 앉아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명절, 저는 친구들과 다시 만났습니다. 다음 친구일은 여전히 자신만만하게 돈 자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친구이라 너 요즘 사업 잘 된다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뭐 하는 거야? 그는 여전히 우쭐해하며 답했습니다. 뭐 대단한 건 아니고 투자 좀 하고 부동산도 좀 만지고 너도 나처럼 될 수 있어. 근데 힘들겠지. 저는 웃으며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런데 말이야, 내가 아는 몇몇 사람들이 내 사업에 대해 의문을 품더라. 혹시 불법 도박이나 투자 사기 같은 건 아니겠지? 친구 일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무슨 소리야. 나 그런 거 안 해.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야. 저는 그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다시 말했습니다. 운이 좋다고 하기엔 내가 얽힌 회사들이 다 의심스러운 곳이더라. 나중에 문제 생길지도 모르니까 조심해라. 얼마 지나지 않아 친구 일의 불법 사업이 경찰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그가 투자했던 불법 도박 사이트와 연관된 여러 회사들이 조사 대상이 되었고 결국 그는 체포되었습니다. 그의 재산은 모두 동결되었고 그의 명성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자랑했던 친구 일이 결국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 통쾌했습니다. 그 후 저는 제 인생에 집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친구 일과 같은 어두운 길을 걷지 않고 노력과 성실함으로 다시 일어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친구 일과 기존 자영업 경험을 살려 더 나은 방법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저의 계획은 이랬습니다. 처음에는 소규모로 시작하되 기술과 시장의 흐름을 활용해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선 온라인 비즈니스에 주목했습니다. 기존에 해왔던 오프라인 자영업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공부하며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기존에 특히 소셜미디어와 디지털 마케팅의 힘을 깨닫고 이를 통해 제품을 홍보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초기에는 지역 시장을 타겟으로 한 소규모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했습니다. 처음에는 저 혼자 시작한 사업이었지만 저는 시간을 들여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맞춤형 제품을 제공하며 충성도 높은 고객층을 구축했습니다. 기존의 사업이 점차 성장하면서 주물량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가장 큰 문제는 물류와 재고 관리였습니다. 기존의 매출은 늘어났지만 물류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배송 지연이 빈번했고 고객 불만이 늘어났습니다. 기존의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전문 물류업체와의 협력을 고려했습니다. 결국 지역 내에서 물류 서비스 품질이 우수한 업체와 계약을 맺어 안정적인 배송망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제품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체 제조 라인을 갖추기로 결정했습니다. 직접 제조하면 품질을 더 잘 관리할 수 있고 마진율도 개선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의 작은 공장을 인수하여 생산 설비를 마련하고 인력을 고용해 자체 생산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는 사업의 큰 전환점이 되었고 빠르게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사업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안정적인 수익을 내기 시작했을 때 저는 더 큰 확장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고객들의 반응을 통해 브랜드가 일정 수준의 인지도를 얻었다는 확신이 들자 저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지역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었고 직접적인 운영에서 오는 부담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먼저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구했습니다. 프랜차이즈 모델은 단순히 가맹점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품질과 서비스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저는 가맹점주들에게 제공할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브랜드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이 시작되자마자 예상보다 더 많은 신청이 몰렸습니다. 브랜드 신뢰도를 쌓아둔 덕분에 고객층은 새로운 지역에서도 빠르게 형성되었고 가맹점은 성공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자 다음 목표는 해외 시장이었습니다. 저는 사업을 해외로 확장하기 위해 글로벌 시장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곳을 첫 해외 진출 지역으로 선택했습니다. 우선 동남아 현지 파트너와 협력하여 시장에 맞춘 제품과 마케팅 전략을 세웠습니다. 현지 언어와 문화에 맞춘 마케팅 전략을 실행했으며 해외 현지 물류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빠르고 신뢰할 수 있는 배송 서비스를 구축했습니다. 동남아시아 시장에서도 저의 제품은 빠르게 인기를 끌었고 현지 고객들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특히 저렴하면서도 고품질의 제품이 현지 시장에 잘 맞았고 이를 기반으로 더 많은 가맹점을 열게 되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하자 저는 유럽과 미국 시장에도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국제 박람회와 전시회에 참석하여 새로운 파트너와 연결하고 그들이 현지화된 전략을 지원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은 더욱 빠르게 성장했고 전 세계에서 인지도를 쌓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뒤 다시 만난 명절 자리에서 친구들은 제 성공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소규모 사업자가 아니라 수백 개의 가맹점을 운영하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성공한 기업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친구 일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감옥에서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반면 저는 그와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 성공을 이루어냈습니다. 친구 이와 다른 친구들은 저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존경을 표했습니다. 과거에 저를 괴롭히던 시절을 떠올리며 그들은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결국 정직하게 사는 게 답이야. 쉽게 번 돈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지. 노력으로 쌓은 성과만이 오래가. 그날 밤 저는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털어버렸습니다. 과거의 괴롭힘을 받던 아이는 이제 없었습니다. 그 대신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정직하게 노력하여 자신만의 길을 개척한 성공한 사업가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 성공했으며 이를 통해 진정한 복수를 완성했습니다.